오늘 즐거웠고 잘 들어가라. 난 택시 타고 갈게. 저기 택시 오네. 로여동이요. 손님, 이 차는 예약된 차라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좀 이용하셔야겠는데요. 나보고 내리라고? 승차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승차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약한 손님이 있습니다. 예약? 아무도 안 오는데 무슨. 로여동으로 좀 갑시다. 내가 요금 더블로 줄게, 더블. 아니 손님, 그거 좀 갑시다. 예? 예약이 된 차인데 어떻게 갑니까? 참. 경찰관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 차가 예약 택시인데 저 손님이 마음대로 타가지고 지금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빠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손님이 진상을 부리니까. 손님, 이 택시는 예약돼 있다니까. 다른 차 타시죠. 내리세요. 진짜 답답하네. 처음에 빈 차였다고요. 내가 타니까 예약으로 바꾼 겁니다. 술 마신 사람을 태우기 싫은 건지 뭔지. 이거 오면은 승차 거부해요. 기사님이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택시기사 말만 믿고 내 말은 못 믿겠다. 진짜 택시 갔잖아요. 택시를 왜 안 붙들어둡니까? 예? 예약 손님 태우러 갔나 봅니다. 저 경찰 이 사건 접수하겠습니다. 택시 승차 거부는 120번으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정식으로 사건 접수해주세요. 예? 왜 이러십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네? 경찰이 사람을 미네. 민간인한테 이래도 됩니까? 예? 저희가 언제 밀었습니까? 이건 경찰에 접수하실 게 아니라 민원 접수하시면 된다고요. 민중의 지팡이 어쩌고 하더만. 이거 봐요. 내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습니다. 예? 뭐 입건? 이것들이 보자보자니까.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아이고야. 네, 일단 이 모든 사건이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김민석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나리 변호사님, 승차 거부가 맞나요? 우선 승차 거부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 거부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승차 거부는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승차 거부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김민석 씨는 영업 중이던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인 하주윤 씨가 목적지로 이동하지 않고 내리라고 한 것이므로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지윤 씨는 이미 예약된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 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약 등을 켠 상태로 택시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된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차 거부로 보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석 씨는 승차 거부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수를 의뢰하거나 뭐 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 접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승차 거부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훈 씨의 택시는 이미 탑승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김민석 씨에게 경찰 신고가 아닌 민원 접수를 하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승차 거부와 같이 행정처분과 중복 처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릉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재량에 따른 적법한 직무 집행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요, 지금 오히려 김민석 씨가 공무 집행을 좀 방해했다라고 보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한 것이네요. 네,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김민석 씨는 경찰관인 이영하, 박상도 씨를 밀쳤습니다. 즉 폭행을 가한 거죠. 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김민석 씨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한가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느냐 요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씨의 주장은 나는 승차 거부를 한 것을 항의했을 뿐이다. 근데 경찰관이 나를 밀어냈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한 것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밀어내는 행위가 적법한 직무 집행이냐? 위법한 거 아닐까요? 김민석 씨는 승차 거부로 신고하면 경찰이 곧바로 사건 접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관이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하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관은 하지훈 씨의 택시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도 했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라고 판단한 후 민원으로 접수한 것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관의 사건 미접수는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민석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약간 그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이 경찰관이 지금 민석 씨를 제지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김민석 씨가 경찰이 사람을 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좀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김민석 씨는 경찰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이영하 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갔는데요. 네. 당시 이영하 씨는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서 있었고 극도로 흥분한 김민석 씨가 이영하 씨를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영력을 행사하게 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 박상도 씨가 김민석 씨를 제지하면서 이영하 씨와 분리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박상도 씨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찰관이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 자, 하지만 김민석 씨는요, 이를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관에 밀치는 행위를 했는데 요거는 좀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경찰관이 먼저 적당히 하시죠. 이러면서 밀어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김민석 씨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죄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두 분의 의견이 갈린 것처럼 각급 법원의 판단도 상반됐습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원심에서는 경찰관이 제지한 행위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것에 고성으로 항의만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하려던 것이 아닌데
경찰관이 유영력을 행사하면서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저항한 것으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오인한 피고인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그 공무집행인데도 무죄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제가 정준희 아나운서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어두운 밤에 골목길을 혼자 걷는데 네. 뒤에서 갑자기 우리 진행자분의 팔과 가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일단 뭐 상상만 해도 굉장히 오싹한데 무서워. 일단은 발차기를 한번 날리고 고함을 지르면 도망을 가야죠. 예. 그렇죠. 네. 누구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엄격히 그렇게 발로 차고 하는 행위는 사람을 밀치거나 발로 차거나 이런 건 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 경우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의 행위를 예. 폭행으로 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억울한데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정준 씨가 비록 이제 폭행을 잘 쓰긴 하지만 근데 이게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제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나온 건데 이걸로 공무집행방해죄 조금 너무 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정준희 아나운서는 경찰관인 줄 모르고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잡으니까 공격이라고 착오를 해서 방어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누구나 정준희 아나운서와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같은 행동을 하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렇듯 정준희 아나운서는 비록 경찰관을 폭행은 했지만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도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라는 착오에 빠져서 한 행위로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유사 사례의 원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시와는 달리 이 사건의 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민원 접수를 하라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 항의를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기까지 했거든요. 김민석 씨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를 살펴보면 김민석 씨는 경찰관 박상도 씨가 유영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대응해서 유영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민석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죠. 김민석 씨는 경찰관이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경찰의 제지에 흥분해서 밀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런데 김민석 씨가 술에 취하지 않고 경찰관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김민석 씨는 그러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석 씨는 스스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김민석 씨가 주관적인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이고 그 착오의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결국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거네요. 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씨는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고 법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착오를 한 것이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대부분 순간의 감정이나 오해,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게 실제 위법한 행위인지 내 착각인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착오에서 비롯된 대응이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결국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폭력이나 언성보다 정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순간의 격한 감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멈춰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